블로그를 해서 어쨌든 모집하고 이런 과정이 네. 듣기에는 되게 지금 수월하게 느껴졌는데 사실 이 한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걱정하셨던 일이나 네. 아니면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우선 아까 그 모집 말씀하시니까 전 지금도 모집할 때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맞아요. 모집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나와 맨날 마주해요.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모일 수도 있고요. 아무도 안 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모여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불확실성과 그리고 나를 마주치는 그러니까 약간 시험받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모집이 지금도 굉장히 어렵고 떨리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워낙 책은 호불호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막 소설 조금 좀 그런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을 하면 조금 또 참여자가 좀 적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너무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맞아. 저는 컨텐츠를 쌓아가고 있는 입장으로서 뭐 이게 인기가 없다 해서 안 하고 이러는 거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냥 꾸준히 그냥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거는 그랬고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이게 혼자라는 건 것 같아요. 1인 창업가는 우선 회사 같은 경우는 동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맞아. 점심시간마다 만나서 뭐 맞아. 얘기하면서 막 고민도 얘기하면서 풀고 뭔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고민을 말로 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 사람이 이해를 하잖아요. 맞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 혼자 저 말고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좀 힘들 때나 데드엔드에 오거나 뭘 어떻게 더 이상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지 저도 사업해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인데 그러니까 뭘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혼자서 아둥바둥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지금도 잘 몰라요. 근데 그러면은 창업 커뮤니티에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네. 참여한다거나 그러면서 그분들의 사례를 좀 본받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또 애 엄마잖아요. 아이 둘의 엄마고 제가 퇴사를 결심했던 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해서 퇴사를 한 건데 맞아. 엄마 창업이 진짜 네. 또 이거를 또 다 저도 누구한테 또 일임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아예 뭐 배제하고 제가 일만 할 수는 또 없는 그러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사업화진 적이 빠르지가 않았어요. 거기다가 또 주위 사람들이 이거를 약간 취미같이 네가 하는 취미같이 볼 때 맞아. 예, 그거를 그런 딱 게 극복하는 게 그게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나는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는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 예를 들어 가족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무형이니까요. 그러니까 온라인 세계 이런 거를 잘 모르면 이게 도대체 그냥 모임 만나는 모임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조바심이 또 나는 거예요. 빨리 막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막 이렇게 해서 막 뭐도 하고 뭐 지원 사업도 좀 받고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알려지고 싶고 막 이런 게 그런데 또 다시 또 돌아오면 이제 또 제 거 하는 것만 해도 빠듯하거든요.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뭐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늦어졌는데 그래도 또 다독이면서 또 다시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근데 저기서 제가 여기서 또 느낀 거는 그런 와중에도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느리더라도 계속 가자. 그래서 제 모토는 방향이 맞으면 된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맞으면 꾸준히 하면 언젠간 제가 원하는 자리에 와닿겠다라고 또 이렇게 머토를 정했어요. 또 뭐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자꾸 뭐 예비 창업 패키지라서 뭐 정부에서 하는 거 그런 데라도 막 좀 들어가서 나 좀 가이드 좀 해줬으면 이런 맞아. 마음이 되게 컸었는데 좀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답답하고 막 또 속상하고 뭐 그랬는데 사업화가 그 정도까지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번번이 됐을 텐데 그런 실패 리스트를 이제 적고 있어요. 이제 네, 지금 한 5줄 돼요. 막 요거 안 됐어, 요거 안 됐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적어보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그게 기억하고 싶은 이유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과거를 떠올려 보면은 제대로 뭔가 실패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되게 그러니까 항상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포기를 하면 포기를 했지 실패할 것 같으면 딱 흥미를 끊고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약간 퇴사하는 시기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저는 싫었어요.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말 기록하고 그거를 간직하고 싶어서 제가 그거를 맨날 떠올려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쪽으로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 보면서 내가 약간 원동력을 느끼는 거예요. 막 보면서 나 꼭 언제가 돼도 이거 하고 말 거야. 약간 이런 막 의지가 활활 타오르면서 혼자니까 나 혼자 의지를 또 북돋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다시 또 의지 북돋고 또 일하고. 그게 진짜 대단한 거죠. 혼자 하면서 의지 북돋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되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나만 내가 믿어줘야지. 뭐 내가 이걸 끌어줘야지 가지. 그래서 그걸 재밌게 계속 이어가는 게 키인 것 같아요. 네. 이 지원 사업이 또 내려면 서류 쓸 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 넣는 노력이 엄청 많은데 떨어지면 속상해요. 속상하고 열받고. 맞아요. 네. 그렇다고 그분들이 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죠. 혼자 또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또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뭐 그런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정부 지원 사업도 이렇게 같이 준비하지. 또 그것도 뭐 또 애들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다음으로 이제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항상 좀 최근 들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 제가 엄마 차원가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육아하는 일을 어떻게 병행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계속 공통적으로 여쭤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 육아를 엄마들한테만 자꾸 물어봐야 되나 이런 맞네요. 그런 게 요즘에 약간 현타가 와가지고 내가 이 질문을 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근데 또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엄마 창업을 하신 분들이 뭐랄까 일에서도 욕심이 있고 자기 실현에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육아도 잘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회사를 그만둘 때 이미 아이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서 하고 싶고 창업할 때 좀 더 유도리 있게 하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또 큰 현재 하나의 이슈라서 이것도 한 번 여쭤볼게요. 네. 아빠들도 사실 육아랑 일을 병행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메인 잡은 그래도 엄마가 창업과 동시에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맞아요. 정말 이것도 제가 참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 일을 육아와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되게 고마워요. 라이프 살롱이라는 그 무형의 존재를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면 이거 온라인 프로그램이다 보니 애들을 키우면서 할 수 있고 또 시간을 관리를 제가 하면은 되니까요. 그래서 주로 빠르면 이제 보통 새벽에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빠르면 이제 새벽 5시쯤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일어날 때까지 보통 제가 하는 그 챕터 가이드, 책 원서를 읽는데 그 가이드를 하는 그런 거를 보통 그 시간에 많이 해요. 왜냐면 정신이 없으면 그걸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일을 하고 애들 개면 또 밥 해주고 뭐 또 요즘 또 코로나라 애들 집에 있었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애들 막 수영학원 갈 때 막 2시간 반 요렇게 날 때 또 막 급하게 또 막 노트북 들고 또 막 커피숍 가가지고 미친 듯이 해요. 왜냐면 집에서 집중력 최고죠. 네, 맞아요. 집중력이 엄청나요. 왜냐면 집에 있으면 우선 또 제가 딴짓을 하고 계속 집안일을 하니까 나가서 막 열심히 또 하고 또 애들 자면 또 하기도 하고 또 뭐 여름방학 때 애들 특강 보내고 또 거기서 또 하고 그러니까 약간 애들을 하는 위주가 제가 그 짬짬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또 일이 이만큼 늘어나면 또 그만큼 애들을 덜 보고 이게 밸런스가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어찌 계속 해내고는 있어요. 어찌. 그렇지만 또 어느 경우는 또 이걸 너무 잘하려고 밸런스를 잘하려고 하다 보면 또 아파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아팠어요. 항상 거기서 저글링 하는 중이에요. 계속 저글링하고 어찌 일을 하면서 하는데 지금 이제 화가 되면서 사업자를 내고 난 이후부터는 뭔가가 더 이제 박차를 가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어느 수준에는 제가 좀 뭐 아이들 돌봄이나 아니면은 뭐 베이비시터 아니면은 뭐 종일반 이런 식으로 좀 일임을 해야 되는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우선 그때까지는 열심히
아이도 보고 일도 하고 이러는 지금 체제를 유지할 것 같아요. 창업의 스타트를 끊어서 이제 사업자 등록도 하시고 이제 막 나아가려는 시점에서 네. 이제 대표님처럼 뭔가 자기만의 창업을 하고 싶은 엄마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잘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거를 찾으시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알던 얘기랑 다른데 보통은 다들 잘하는 좋아하는 걸 것보다 잘하는 거 해가지고 80%의 역량만 발휘하면서 편하게 일해라 이렇게 하잖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은 제가 여지까지 뭐 회사에서 일하고 뭐 이런 것들이 꽤 잘하는 일이었거든요. 꽤 잘했어요. 나는 잘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관련 제가 좋아했느냐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고 계속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몰입을 해야지 이게 성장을 하는데 자꾸 더 재밌는 게 많거든요. 흥미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분산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하는 게 좋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게 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그랬어요. 막막하거든. 막막하죠. 내가 잘하는 걸로 사업했으면 뭐 다 할게. 약간 이러죠. 누구나 다 하게. 이러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거를 좋아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좋아하는 거에서 잘하는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의지하고 노력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 엄마들은 대부분 다 똑똑하시고요. 그리고 의지만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고 인터넷으로 그냥 내 애 키우면서 유튜브나 뭐 보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하고 의지만 있다면 내가 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변환시키는 거는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나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잘 알지 못하면 결국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잘 모른다면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지금 그거 물어봤어. 내가 좀 들리셨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저의 방법은 일기를 쓰는 거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블로그를 쓰는 거지. 뭔가 내 감정이나 내 모든 거를 써고 기록을 해야 돼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쓰면서 정리를 하는 거는 다른 건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작은 시도들을 자꾸 해보면서 오늘 내가 지금까지 안 해. 왜냐면 나는 다른 삶을 살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했던 아닌 것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그 과정에 내 감정과 내 그 기분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일기장에 그냥 비공개로 나 혼자만 써도 되고 그거를 뭐 공개해도 되고요. 뭐 그렇게 쓰면서 자꾸 쌓아가면서 내가 집요하게 그거를 좋아하는 거를 그 감정을 캐치를 해놔야 돼요. 나 이때 기분 진짜 좋았어. 이런 거를 자꾸 캐치를 해내면은 거기서 약간의 그럼 이걸 계속 하고 싶잖아요. 이게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를 계속 할 수 있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또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러면 잘하는 것만 하면 안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거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잘하는 거 하면서 또 그러면서 또 경험하는 거는 어디도 안 간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제가 저는 막 실패작이다라고 생각한 적 되게 많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돈을 썼는데 이렇게 실패를 하다니라고 혼자 되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겪었던 경험들이 다 피와 살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한테 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든 필요 없는 일이고 내가 뭐 이거 잘하는데 나 너무 재미없어 그런 것도 그거에서 쌓는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 삶에서 자꾸 의식적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삶에서 뭐를 원하는지 머릿속으로 계속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상상한 거를 다른 매체에서 찾는 것도 되게 좋아요. 저는 그거를 책에서 찾은 거예요. 제가 책을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저자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구절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기록을 해놓고 또 어떤 주인공이 막 어떤 삶을 사는데 진짜 나 너무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거를 볼 때가 있어요. 영화일 수도 있어요. 영화에서도 막 그런 거 보면 막 몰입되면서 막 나도 이렇게 이런 것들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하나의 실마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하고 생각하고 모아서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뭔가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이게 점이 이어지듯이 이어지니까 그 과정에서 내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창업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체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창업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네. 창업은 나라는 사람을 그냥 날 것 그 자체로 나를 싹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 뭐 나의 배경, 뭐 내가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 뭐 나의 가족, 뭐 이런 거 다 벗어내고 나를 나 자체 그 날 것 이 존재 하나만으로 직접 내 눈으로 내 몸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엄마 창업가 라이프살롱 김대진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